반갑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빵식이TV 빵식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좀 바쁘죠? 영상도 많이 올렸고 라이브도 많이 하고. 자, 지금 여러분 나라 운영이 진짜 이런 겁니까? 온통 비리와 거짓이 난무하고 온갖 프레임으로 머리가 아플 정도입니다. 언놈이 진실을 구하고 있는 건지, 언놈이 거짓을 구하고 있는 건지, 이건 진짜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얼마 전에 전 모빌리티 김봉현 회장이 옥중 편지를 보내서 아주 세상을 어지럽게 했었는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검언 유착의 프레임과 완전히 똑같은 수법처럼 보입니다. 자, 첫 번째 편지는 이 김봉현이 자기를 변호하던 이 부부장 검사 출신인 A 변호사와 검사 3명에게 1,000만 원의 술 접대를 했다고 했고, 그중 검사 1명이 라임 수사의 책임 검사였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들의 비리 의혹으로 만들어가지고 여권에서는 이를 명분 삼아서 이 공수처의 중요성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태고, 추미애도 역시 윤 총장의 잘못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또 이 김봉현이 이자는 서울 남부지검의 소환조차도 여럿 불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검찰 내부에서는 이 추미애의 막 나가는 플레이에 여기저기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윤 총장을 응원한다라는 이 검찰 내부의 메시지도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심지어는 이 추미애의 친정인 민주당에서도 이 추의 행태에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니냐, 나중에 저거 어떻게 하려고 저래? 뭐 이런 등의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추미애의 이 막무가내 행동은 노무현의 탄핵이라든지 정권 초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드루킹까지 지은 죄를 아주 만회해보려고 윤 총장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여가지고 도안이면 뭐 이런 식으로 거품을 흘리면서 나대는 것 같은데, 그의 종말은 뻔합니다. 역대 최악으로 남을 것이 뻔해요. 자, 다시 돌아가서 이 김봉현이 이자가 세상을 완전히 어지럽히고 있는데, 이것도 개인적으로 이 김봉현이도 빵에서 푹 썩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는 라임 사건의 주범이 아니고 되려 검찰 수사의 피해자라고 아주 마구마구 우기고 앉아 있습니다. 이건 뭐 검언 유착이나 이 박 대통령 탄핵 때와 아주 흡사한 프레임을 쓰고 있는 듯 보이는데, 김봉현 이자는 완전 이 프레임의 브로커가 확실한 듯 보입니다. 하다하다가 이제는 술 접대를 했다던, 그러니까 지를 변호했던 부부장 검사 출신인 A 변호사와 윤 총장과의 인연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김봉현이 진술한 이 내용을 보시면 완전히 티가 납니다. 제가 봐도 이 정도인데요, 이 엘리트들, 이 검사들이 봤을 때 어떻겠습니까? 속이 부글부글 아마 끓고 있을 겁니다. 완전히 이건 누가 봐도 수준 낮은 코미디 공작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확실하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김봉현의 두 번째 편지 내용은 현직 검사들과 자신을 연결해준 이 부부장 검사 출신 A 변호사에 대해서 2019년 3월쯤 이모 변호사를 수원여객 사건 변호인을 찾아가 지인의 소개로 우연히 알게 됐다라고 하면서 호텔 회원권, 골프장 회원권 등 그런 것들을 선물하면서 특수부장 출신 A 변호사님을 지극하게 모셨다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로비를 많이 했다는 거야. 아주 그냥 나쁜 놈입니다. 특히 김 씨는 A 변호사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인연을 강조하면서 A 변호사의 말을 믿고 수사팀이 원하는 대로 모든 협조를 다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검찰 수사가 부당했다는 식으로 편지를 써가고 있습니다. 또 공수처를 만들기 위한 명분 쌓기 브로커 김봉현의 편지 내용이 정말 웃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수원여객 사건 당시 수원지검장에게 영장 발부 기각 청탁이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매겨갖고
기각시켜줘. 근데 그게 실제로 이루어졌답니다. 또 그는 수원지검장 부탁으로 친형을 보호하고 있었다라는 지인에게 실제로 5천만 원을 전달했다면서 실제로 한동안 영장 발부가 안 된 게 사실이다 라고 이렇게 써가고 있습니다. 이놈은 돈 줬다 하면 5천만 원이야. 자,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니까 지금까지 느낌이 딱 오시지 않나요? 지금쯤이면 느낌이 와야 되는데. 자, 이번에는 김봉현이 말을 바꾼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이것들은 호떡 뒤집듯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렇게 못하거든요. 얘네들 그냥 홀딱홀딱. 아유. 예전에 5천만 원을 강기정 전 수석에게 줬다고 했었죠. 저도 여러 번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호떡 뒤집듯이 또 말을 홀딱 바꿉니다. 요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지만 됩니다. 이해가 안 되면 뭔 소리인지, 그러니까 제가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김봉현의 편지에는 지난 8일 강기정 전 정무수석에 대한 자신의 법정 증언을 뒤집는 취지의 발언도 적혀 있었고, 당시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전달해달라는 명목으로 이강세 전 대표에게 5만원권으로 5천만 원을 쇼핑백에 담아서 줬다라고 하면서 그가라는 건 이제 이강세를 말하는 거죠. 이강세가 인사하고 나왔다라고 했는데 금품을 잘 전달했다는 취지라고 이제 증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조금이라도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김봉현이가 이강세한테 시켜가지고 5만원권으로 5천만 원을 쇼핑백에 담아갖고 강기정에게 전달해줘 라고 했는데 이강세가 인사하고 나왔다 라고만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잘 전달하고 왔다 라고 말을 안 하고 애매모호하게 이강세를 시켜서 강기정에게 주라고는 했는데 이강세가 강기정에게 잘 전달했다가 아니고 애매모호하게 인사하고 나왔다 요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달할 줄 알았다라고 말을 하기 위한 위장술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그때 그렇게 느꼈어. 이렇게 말하려고. 강기정에게 전달하고 왔어. 이렇게 얘기하면 뒤집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강세가 인사하고 나왔다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얘기한 거야. 나는 인사하고 나왔다니까 만난 줄 알았어. 준 줄 알았어.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전에 중간에 돈이 횡령이 됐을 수도 있다라는 이 TV 채널을 제가 TV 보면서 느꼈던 건데, 그 TV 채널의 패널들이 슬쩍슬쩍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그게 기억이 나네요. 아주 이것들이 패널이랑 정권이랑 이놈들하고 모조리 다 한패거리네요. 와, 세상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김봉현은 편지에서 당시 둘 사이에 금품이 오고 갔는지 본 적이 없고 돈 잘 전달하고 나왔다라고 말을 명확하게 한 사실도 없다라고 하면서 이 앞전에 말한 거 똑같잖아. 이 변명의 여지를 남겨놓은 거예요. 이전에도 이강세 전 대표가 로비 자금을 전달하지 않고 본인이 다 받아서 썼다라고 하더라. 그래서 강기정 전 수석 관련으로 받아간 것도 이강세 전 대표가 중간에서 썼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라고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진짜 머리야. 이것들의 말을 이해하고 해석해서 말을 하려니까요, 아주 머리가 아픕니다. 학교 다녔을 때 이렇게 신문도 많이 보고 책도 많이 봤으면 제가 서울대 갔을 텐데. 아유, 참 후회스럽습니다. 사무실 같은 데서 조용히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이건 뭐 아들이 왔다 갔다 여기저기 스트레스에 아들이 울고 또 그거 달래고 놀아주면서 자료 수집하고 이해하고 영상 찍고 편집하고 업로드하고 또 수정하고. 그런데 노란 딱지 딱. 제 삶이 느껴지시죠? 참 불쌍한 인생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이러한 내용들은 김봉현의 법정 증언과 상반되는 겁니다. 왜냐? 이 김봉현은 당시 법정에서 검찰이 이강세 전 대표는 라임 사건 관련 기자회견 경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이강세가 라임 관련 기자회견 경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을 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봉현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김봉현이가 이미 본인이 책임 못 질 상황이라
기자회견 경비주라고 할 분위기가 아니었다. 강기정 전 수석에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강세 전 대표에게 5천만 원을 전달한 것이 확실하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자, 중간에서 자기가 가로챘다는 이강세 전 대표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였다는 겁니다. 자, 이것들이 법치국가에서 법을 뭘로 보고 이 판사 앞에서 위증을 밥 먹듯이 하고 자빠졌습니까? 참 정말 짜증나고 화가 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렇게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어우, 저는 못해요. 자, 이자가 또 황당한 소리를 하는데 자기는 이 라임 사건의 전주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옥중 편지를 쓰게 된 이유도 사회적으로 이렇게 큰 파장이 벌어질 줄은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수없이 많은 추측과 잘못된 사실들로 인해서 어떠한 이유든지 더 이상의 추가 피해자가 어느 누구에게도 발생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다라고 말을 하는데 뭐 못 느끼십니까? 저는 추미애가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와, 대단합니다. 자, 여러분, 이자의 주둥이도 촘촘히 꿰매야 할 듯합니다. 지금 충분히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고 너 때문에 가중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데 뭔 놈의 멍멍이 소리를 해대고 있니? 자, 김봉현은 라임 펀드 관련 그 어떠한 운영 주체로 관여한 사실도 없고 라임 전주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사건 관련 공소장 그 어디에도 라임 펀드 운영 주체로서 관여를 하였다거나 사기 행각을 벌인 그런 일 등으로 기소된 사실은 그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다라고 적었습니다. 다 검사들하고 짰겠지. 그 검사들을 빨리 색출해내야 됩니다. 김봉현 이자는 정말 간땡이가 배 밖으로 나온 듯합니다. 이 모든 것이 조작이라면. 그런데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봤을 때 이자는 99%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정권의 앞잡이가 돼서 진술을 하는 게 99.9%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자, 윤 총장과 검사들은 이 비열하고 잔혹한 이들을 정의의 이름으로 모두들 척살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제 말이 맞죠? 자,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우리 유심히 봐야 됩니다. 감사합니다.